이게 뭐야? 푸틴이 홍차를 따르고 있고 응. 너 홍차. 이것이 오늘 음모론의 핵심인데요. 푸틴의 이게 정적들에게 뭐야? 푸틴 정권이 보내는 어떤 사약과도 같은 끔찍한 선물. 그게 바로 독극물 홍차라는 거예요. 그 2020년 8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승객 중에 한 남자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낮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버린 거죠. 비행기가 급하게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그 사람은 이송이 되죠. We have some breaking news now. Germany says it has unequivocal proof that Russian opposition leader and Putin critic Alexei Navalny was poisoned using a nerve agent. Most prominent Russian opposition leader is in a coma. Mr. Navalny was the victim of attempted murder. Те, кто не хочет, мы заставим жить по закону. 문제는 그가 탑승 전에 입에 댄 거라곤 홍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불상의 독성 화학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홍차를 마시고 쓰러진 남자의 이름은 알렉세이 나발리예요. 공무원이나 또는 지역 정치인을 비리 사건이라든가 횡령 사건을 이제 발굴하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푸틴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비리 사건이라든가 뭐 예산 횡령 뭐 이런 사건을 이제 비하면서 캐내는 사람. 캐내는 사람이죠. 네 번째 취임. 네 번째 네 번째 취임식. 취임식.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 바로. 이런 거. 저 고문 진짜였대? 그거는 포샵.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Вместе возьмемся за большую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во имя России. 지금 짧은 화면만 봐도 어떤 이미지인지 벌써 네. 다. 와, 강하다, 강하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독극물 홍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명의 어떤 그 비행기에서 있었던 이 언론인 얘기. 네. 근데 사실은 이 언론인 전에 15년 전에 이미 한 남자의 죽음이 존재해요. 15년 전이라면 되게 옛날 같지만 그때도 푸틴 때예요. 바로 15년 전에 죽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고 그의 죽음은 세계 15대 스파이 사건으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контрразвед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라고 써 있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한국어로 국정원 KGB? KGB. KGB는 소련 때 있었던 거고요. 네,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KGB가 없어지고 보안국이 두 개가 생겼어요. 해외용, 국내용. 그래서 국내용은 바로 FSB. FSB. 그 2006년 11월 1일이에요. 15년 전 영국에서도 런던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트비넨코도 앞서 얘기한 나발리처럼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원인 모를 중독 증상을 보이는 리트비넨코에게 즉시 위세척을 했어요. 근데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3주 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에 혹시 홍차를 마셨나요? 그냥 홍차는 마신 것 같고요. 홍차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뭐가 들어있으냐 바로 원자번호 84. 기호 PO. 폴로니움. 자연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100g 밖에 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물질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쓰인 기폭장치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리트비넨코가 죽기 24시간 전에 체액에서 너무너무 위험한 물질이 추출된 거예요. 바로 이 폴로늄 210. 이게 몸에서 나왔다고요? 네, 고농도 이거- 방사성 물질. 2006년에. 2006년 Alexander Litvinenko caught on CCTV on his way to a Millennium Hotel in central London.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 이렇게? 22일 후에 22일 이렇게 됐고. Press conference in Moscow. Органы ФСБ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отдельными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who is guilty of Anna's death? Собираюсь этого скрывать, и я хочу сказать это в присутствии прессы, и журналисты могут об этом. We now know the former Russian spy was poisoned by radioactive polonium, and that is a first in the United Kingdom. The Met had more than 100 detectives on the case. Gentlemen, can you dress away from the front of the premises, please?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마신 상태에서 돌아다녔으면 전부 다 피폭된 거야. Litvinenko's sensational murder. 금속 특수관에? 몸 그러네. 자체가 사후에도 그래야지. 방사가 나오기 때문에. 비참하게 만드는 거네. 리트비넨코가 쓰러진 날 그는 이제 3명과의 만남을 가졌고 당연히 이 3명이 뭔가 용의자 선상에 됐겠죠. 강력한 용의자죠. 마리오 스카라멜라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KGB와 내통한 이탈리아 정치인의 혐의를 조사하는 조사관이자 냉전 이후 남은 소련의 핵 미사일과 버려진 핵 폐기물을 추적하는 조직의 조직원이다. 스파이네요. 그러니까 주로 이탈리아에서 러시아 담당, 그러니까 구소련 담당의 스파이였던 거지. 그것도 핵 물질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심해 볼 만하지. 얘는 여하튼 핵 폐기물 이런 걸 다루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이 만났어. 사업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호텔 바에서 만났대요. 루고보이와 콥투는 러시아 사람으로 전직 FSB 출신이다. 아까 이름. 아까 나왔어. FSB. 루고보이는 2007년 러시아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직을 역임했고 국가공로 헌장을 2번 수여받았다. 콥투는 현재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는 거의 다 국영기업에 가깝잖아요. 사업가로 활동하는 거면 러시아 정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리트비넨코랑 이렇게 같이 만났다 그랬잖아. 네. 같이 만났던 그 자리에서 모두 폴로늄이 검출됐어. 그럼 피폭이 된 거예요? 네. 이 사람들도 피폭이 됐다는 거죠. 당시 용의자들이 이동하면서 생긴 피폭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이야. 런던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 함부르크, 그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이들의 동선 속에서 전부 다 피폭된 지역이나 공간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미세 아주 소량의 양만 이렇게 접근을 해도 이렇게 피폭이 되는 건데 먹은 사람은 얼마나 먹은 거야? 폴로늄 1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성인 한 명을 사망케 할 수 있대요. 1마이크로그램이 뭐냐면 곱게 간 소금 하나가 60마이크로그램이야. 그거 60분의 1이라고. 그거의 60분의 1이야. 에이, 찾는 게 이상하네. 근데 이제 이 죽음의 배후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피폭됐고 뭘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야. 전직 FSB 요원. Ну, это самое, в 2006 году все же его отравили. Перед этим я знаю, что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ФСБ на стрельбах вместо мишени зеленой вывешивали портрет Литвиненко, по которому стреляли, тренировались стрелять, как изменника Родины. Это говорит еще раз, что там уже настраивали всех, что его надо убить. На мой взгляд, я считаю, что Луговой и Ковтун имели кос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этому убийству. 간접적 연관. Хотя сотрудники ФСБ, не могу их назвать пока фамилии, он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все же исполнителем было еще лицо, которое нигде не фигурирует. На мой взгляд, я считаю, что Луговой и Ковтун имели кос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этому убийству. 아니 근데 이 정도 정황이면은 죗값을 좀 물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영국 쪽에서 이렇게까지 확실한 정황이 러시아에다가. You can be sure there can be no doubt that Alexander Litvinenko was poisoned by Mr. Lugovoy and Mr. Kovtun. I have further concluded that the FSB operation to kill Mr. Litvinenko was probably approved by Mr. Petruchev, then head of the FSB, and also by President Putin. 그래서 영국에서 러시아에 송환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부당했어. 야, 증거 갖고 와. 왜 감히 러시아 국민을 영국 니들이 송환 요청을 해? Ну вот, вы можете прям на них не
Отвечая на ваш вопрос, убил ли я Литвиненко, я со всей определенностью, с открытыми глазами, открытым лицом заявляю: нет, не убивал. 리트비넨코가 이제 피폭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뉴스를 타고 장난 아니게 퍼졌을 거예요. 근데 헐레벌떡 영국 대사관으로 달려온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그날 리트비넨코를 만났고 나도 피폭된 것 같다. 그게 바로 마리오였던 거예요. 나도 좀 검사해달라. 이 사람은 그것도 몰랐다. 몰랐던 거야. 피폭된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근데 그 만난 장소에서 그 폴로늄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 둘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옆자리에서 나온.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치. 그렇죠. 리트비넨코를 왜 만났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바로 이 문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오는 리트비넨코를 만난 거래요. 러시아 말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 보리스 베리조스키. 이거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살인명 죽일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뭘 요구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고 대책을 의논하려고 만났다는 더 소름은 그러려고 만났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 옆자리에서. 안나와 베르조스키. 안나는 원래 기자고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꽤 유명한 기자였어요. 2000년대 초반. 2006년 10월에 이제 자기 집 앞에서 갑자기 괴한한테 이제 살인 당했어요. 그리고 리트비넨코는 그녀의 죽음을 추적하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들어간 살생부를 확인한 그날. 그리고 한 명 더 있잖아. 죽었어요. 베리조스키는 원래 런던에서 주로 살고 있었는데 그날 2013년에 갑자기 어느 날 자기 화장실에서 이제 목 메인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자살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마리오는 지금 살아있어? 마리오만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현재 살아있어요. 와, 내가 마리오면은 못 살 것 같은데. 이 명부에 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졌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그 많은 음모론자들은 푸틴이 정권을 잡기 직전인 1999년에 좀 주목을 합니다. 1999년에 아직은 푸틴이 총리였어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었는데 러시아에서 9월 초에 5일차로 계속 아파트들이 몇 채, 5채가 계속 폭발이 돼요. 네, 한밤에 모스크바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7줄로 지어진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가운데 2줄이 마치 면도날로 도려낸 듯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번 폭발이 가스사고로 보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면서 최근 모스크바 등지에서 폭탄 테러를 벌여온 체첸 반군에 의심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범인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푸틴 그 당시 총리였어요. 총리가. 그래서 5번째 아파트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푸틴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발을 시킨 사람이 체첸 출신자라고 밝혔고 그래서 바로 제2 체첸 전쟁을 시작하죠. 체첸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터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 연방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나라고 무엇보다 여기는 종교가 이슬람이야.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고 그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들이 러시아 공동체 안에 있진 않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체첸과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옐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끝내주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푸틴이 생기고 빨리 해결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고 대선으로 나갔죠. 그런 사람이 당연히 푸틴을 뽑겠죠. Прошу вас принести присяг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근데 바로
푸틴이 정권을 잡았던 그의 리트비넨코가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체첸이 저질렀다고 하는 폭발 자체서부터 전쟁까지가 전부 다 푸틴의 어떤 설계고 푸틴의 영구집권의 첫걸음이다. 어쨌든 이 얘기는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치, 음모론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제일 많이 취재한 사람이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고 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 죽고 난 다음에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 살인에 대한 바로 제일 많이 취재한 사람이 리트비넨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났던 푸틴의 저격수 나발리. 그가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위 간부인 척하면서 사건의 진위를 물어본 거야. 나발리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이에요. Алло, Константин Борисович. Да. Здрасте, меня зовут Устинов Максим Сергеевич. Если вы оцениваете хорошо работу Иосипова Александрова. Ну, в нашей работе, сами понимаете, вопросов и нюансов всегда очень много. И Рассчитали неправильно дозу вероятности. Почему? рассчитывали все, я так понимаю, что рассчитывали все с запасом. Ну, где могла быть максимальн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Ну, трусы. 푸틴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거 다 페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작이다. 네, 조작이다. 다 조작이다. 그럴 수가 없다. 페이크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방법이 그 보안국이 이렇게 헛소란 헛소리야. 근데 또 이제 나발리가 바로 그 영상에서 왜 이런 방법이 성공했는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휴대폰 번호를 얻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여러 개인데 딱 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번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걸 찍었다는 얘기는 회복이 된 거네요? 예, 치료를 받았고요. 네. 러시아로 돌아가. 근데 모스크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체포가 됩니다. В ваших же интересах меня пропустить с ним вместе. Какого основания? Мы с вами. 왜냐하면 횡령이 잡아가두기도 편하고 동시에 뭐가 있죠? 이 반치제 인사의 명예를 더럽히기도 쉽잖아. 횡령이라 그러면. 근데 정말 물어보고 싶잖아요, 푸틴한테.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응? 그걸 어떻게 물어봐?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time. There's a lot. Mr. President, are you a killer? 어머! Послушайте меня. Look, over my tenure, I've gotten used to attacks from all kinds of angles, from all kinds of directions, under all kinds of pretexts and reasons, and of different caliber and fierceness. We don't swear everlasting love and friendship. We are partners, and in some areas, we are rivals. I don't think I heard you answer the question, direct question, Mr. President. I did answer. I did. I will add, if you let me. I have heard dozens of such accusations. I'm always guided by the interests of the Russian people and the Russian state. Let me give you some names. Anna Politkovskaya, shot dead. Alexander Litvinenko, poisoned by polonium. Sergei Magnitsky, allegedly beaten and died in prison. Boris Nemtsov, shot moments from the Kremlin, moments from here. Mikhail Lesin died of blunt trauma in Washington, D.C. Are all of these a coincidence, Mr. President? You mentioned many individuals who indeed suffered and perished at different points in time for various reasons. This doesn't baffle me. I know which direction to move in order to secure the interests of the Russian state. 저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맞아. 내가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저 대단한 사회자는 사람이다.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대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큰일 나요. 어디 가서 뭐 쉽게 안 마시겠지, 당분간은. 오늘 저희 방송 내보고 외교부 좀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한국에 방송인 6명 부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서로 연락 자주 하자. 그래서 저는 요청이 있는데 이게 뭐 TV로는 나가겠지만 유튜브에는 안 올리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는 전 세계가 보니까. 그치.
1986년 6월 18일 김성수 씨가 변사체로 발견. 최종 수사 결과는 자살. 어떤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 서울대생 바꿔주세요. 빨리 앉자고. CIA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비밀 실험을 2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진짜 어벤져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제 정체를 밝혀주시죠. 이게 뭐야?